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오늘은 100분위 80에서 75 사이의 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한 정시 특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학은 옆에 보이는 10개 대학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한성대가 있고요. 경기 인천권 대학 중에서는 경기대, 인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 전남대와 충남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전북대나 충북대, 강원대 같은 곳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이 대학들은 100분위 75 미만의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꽤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링크 걸려진 자료집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대학들의 작년 입시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이 대학들의 인문계열 입시 결과는 대략 74에서 81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차이가 있죠. 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건 서울여대의 선발 방식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들처럼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안 좋은 한 과목은 아예 버리고 지원할 수 있고요. 또 탐구도 2과목 모두가 아니라 한 과목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3개 과목으로 입결을 살펴보면 저렇게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대학들, 여기 보이는 다른 대학들과 유사한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는 대략 75에서 80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남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70 미만, 한 69 정도로도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작년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사범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낮기도 했고 충남대 사범계열은 면접을 보기도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의 작년 입시 결과가 낮았으니까 올해도 낮겠지 이렇게만 접근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낮은 성적으로 전남대나 충남대에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실제 경쟁률이나 모의 지원 추이를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살펴볼 대학들의 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봤고요. 이제 각 대학별로 올해 정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는 올해 가군에서 9명, 나군에서 136명, 다군에서 849명, 총 994명을 선발하는데요. 인문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모두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가나군은 예체능 모집단위예요. 아무튼 다군의 선발 인원은 작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어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선발 인원이 81명이었는데 올해 4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선발 인원이 늘어난 학과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전체 선발 인원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경기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문과 자연 모두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과학탐구에 15%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을 못 받는 사회탐구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과학탐구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탐구 반영비가 15%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진학사 모의지원사항 경영학과의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00분위 평균 76, 수학은 78인데 탐구는 우수한 한 과목만 뽑아서 봐도 71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인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을 살펴봤을 때 국어와 탐구의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어는 77.8, 탐구는 76.9입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보이는 반영 비율에 비해서 탐구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경쟁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상 상경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합격권에 있는 학생 중에서 약 55%의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반면에 경기대 내에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인 공공안전의 경우에는 30%에 불과하고 선호도가 더 낮은 학과들은 그 비율이 더 낮은 편입니다. 높은 수학 반영비, 그리고 인문계열의 낮은 탐구 반영비가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덕성여대의 올해 선발 인원은 가군 185명, 나군 23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0%가량 선발 인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가군에서 선발하는 학과는 자연계열과 예체능학과이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학과는 인문계열 학과라는 거예요. 보통 가나 다군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동일한 대학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동일 대학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동덕여대나 서울여대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계열별로 통합 모집을 한다는 거죠. 자연계열은 과학기술대학, 인문계열은 글로벌 융합대학으로 통합 선발합니다. 유아교육이나 약학, 올해 신설된 데이터 사이언스, 가상현실 융합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을 통합 모집해서 선발하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좀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입시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선발 인원이 많고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 보면 생각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인데요.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잘 본 과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게 주고 못 본 과목은 반영 비율을 낮게 설정하거든요. 삼육대나 가천대 같은 대학이 이것처럼 비슷한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발 방식에 특화된 학생들이 촘촘하게 생기다 보니까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발 인원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지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수학이나 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했던지 계열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미적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줬지만 올해는 가산점을 폐지해요. 그렇게 완전히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정시에서 이슈가 된 교차 지원은 자연계열 학생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었는데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모의지원상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자연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대학 합격권에 있는 학생 중 과탐 선택자는 6% 정도인데 자연계열인 과학기술대학 합격권에 있는 학생 중에서 사탐 선택자는 40%에 가까워요. 다른 대학들이랑 다른 양상이죠. 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사탐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점도 정시 지원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동덕여대 올해 선발 인원은 나군 241명, 다군 394명이에요. 덕성여대와는 다르게 인문자연을 나, 다군 모두에서 고르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나, 다군 모두 동덕여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에요.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예체능 선발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인문과 자연의 선발 인원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인문은 작년보다 50명, 자연은 31명 증가해요.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지만 2월 인원이 많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 중에서 전남대와 충남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2월 인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한 편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덕여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다른 서울 지역 여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덕성여대는 잘 본 과목의 가중치를 높게 두고 못 본 과목의 가중치를 낮게 둔다고 설명드렸고 뒤에 설명드릴 서울여대는 수능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잘 본 3개 영역만 활용해서 특이한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동덕여대는 다소 일반적인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조금 특이한 건 영어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인문계열 학과는 영어 반영비가 30%나 되고요. 자연계열도 25%나 됩니다. 그래서 합격권 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동덕여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70%나 돼요. 반면에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이나 서울여대 경영의 경우에는 40%대에 불과하죠.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3, 4등급대의 비율은 또 꽤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3, 4등급대 성적으로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타 대학에 지원하면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에 제한이 없어서 자연계열학과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덕성여대와 마찬가지로 수학 탐구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미적분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교차 지원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다. 수학 반영비가 20%로 낮아서 수학의 장점을 잘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무튼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어느 방향으로든 그렇게 많지는 않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240명, 나군에서 20명, 다군에서 113명을 선발하는데요. 작년에 선발하지 않던 나군에서도 선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발하는 학과는 약학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군과 다군에서 삼육대가 선발한다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덕성여대처럼 우수한 영역에 가중치를 더 두는데요. 그 가중치의 차이가 덕성여대보다 더 큽니다. 제일 잘 본 영역에는 40%, 두 번째로 잘 본 과목에는 30% 이렇게 높은 가중치를 두고요. 세 번째로 잘 본 과목에는 20%, 네 번째로 잘 본 과목은 10%의 가중치만 둬요. 그래서 오늘 100분위 75에서 80 정도 사이의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지만 단순히 100분위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77이니까 지원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3,6대식의 환산 점수를 통해서 내 경쟁력을 확인해 보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자연계열학과에는 미적이나 기하에 5%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을 치른 학생이 자연계열 학과로 교차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탐구를 수능에서 친 두 과목 모두를 반영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다른 경쟁 대학들이 주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과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난 탐구 한 과목만 쳤으니까 3,6대 지원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사로 절대평가인 한국사로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사를 잘 봤어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등급을 성취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 봤다면 3,6대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가군 모집 단일의 충원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정시는 선발군의 특성상 다군의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3,6대는 작년 다군 학과들의 충원율보다도 더 높은 가군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가군임에도 바이오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무려 300%였고요. 경영학과도 232%로 높았죠. 하지만 올해도 이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 모의 지원으로 보면 현재 바이오 융합의 충원율은 200% 정도, 경영은 120% 정도의 충원이 생기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물론 이건 모의 지원 상태니까 이 충원율이 절대로 실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작년에 높은 충원율을 기대하면서 무작정 지원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3,6대 지원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섯 번째 대학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여대는 올해 가군에서 299명, 나군에서 165명, 그리고 다군에서 238명을 선발하는데요. 나군의 선발 인원은 증가하고 다군의 선발 인원은 감소합니다. 올해 서울여대 모집 단위의 개편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커다란 변화는 광역 단위의 모집 단위 신설이에요. 올해 세종대나 성신여대,
경희대 등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여대도 인문, 사회과학, 과학기술융합, 미래산업융합이라는 광역 선발 모집 단위를 신설합니다. 선발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모집 단위가 신설되다 보니까 타 학과의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이런 광역 모집 단위의 특징은 기존에 선발하던 군과 다른 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중복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인문대학의 타 학과들 경우에는 모두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인문대학 광역은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사회과학대학의 타 학과들은 모두 가군과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사회과학대학 광역은 나군에서 선발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에서 서울여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 학과의 선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도 입시 결과만을 보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 성적만 33.3%씩 반영합니다. 특이한 점은 자연계열 가산점을 줄 때 미적, 기하의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기하에만 가산점을 주는 학과가 있고 또 과탐에만 가산점을 주는 학과도 있다는 점인데 아무튼 이런 서울여대식 반영은 한 개 영역을 유독 못 본 학생들이라면 이 서울여대 방식이 매우 유리하게 되죠. 다만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3개 영역의 점수는 높아야 합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잘 본 3개 영역, 영어가 포함된 데이터지만 잘 본 3개 영역의 백분위 평균은 인문 89, 자연은 87 정도였습니다. 올해 모의 지원을 봐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지원 시에 참고하고 계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는 올해 가군에서 442명, 다군에서 329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이 약간 변동했다는 거 외에는 큰 특징이 없는데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영어 반영비가 인문, 자연 모두에서 10%밖에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인문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탐구 25%를 반영하고 자연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과학탐구 30%를 반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권 내에는 영어 3등급 대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4등급 대 학생들도 꽤 있죠. 올해 모의 지원사항 경영학과 합격권에는 4등급 대학생이 24%나 되고요. 5등급 대학생도 보입니다.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에서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인천대를 고려해 볼 만하죠.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엔 인문계열학과에 지원할 때에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10%의 가산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그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인문계열 지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영어의 낮은 반영 비율 그리고 수학 가산점 폐지로 인해서 올해 인천대 수능 정시 경쟁률은 올라갈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542명, 나군에서 386명, 다군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요. 다군 선발 인원은 여수 캠퍼스의 인원이에요. 광주 캠퍼스의 선발은 가군과 나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시 2월 인원이 312명으로 많았습니다. 원래 선발하려고 했던 인원의 30%나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고 올해도 2월 인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 예상 커트라인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312명 중에서 상당수가 여수 캠퍼스에서 발생한 2월 인원이었거든요. 2월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남대는 자연계열학과들의 수능 반영 방법이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24%, 수학 32%, 영어 20%, 탐구 24%를 반영한다는 건 똑같지만 확률과 통계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사회탐구를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응시한 선택 과목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확통과 사탐을 받아주는 자연계열 학과는 대부분 여수 캠퍼스 학과들인데요. 광주 캠퍼스 학과 중에서도 간호나 산업공학, 가정교육학과 같은 곳에서도 확통과 사탐을 받아줍니다. 올해 모의 지원을 보면 이런 학과들의 합격권에 있는 학생 중에서 20% 이상이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거든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경쟁하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입시 결과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영어 반영비가 20%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더 큰 편이라는 겁니다. 1등급에 200점, 2등급에 190점, 3등급에 180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편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영어 4등급의 성적으로 합격권에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학생들은 다른 영역의 성적이 많이 좋았어야 되죠. 전남대식 점수가 849.2점인 학생과 849.13점인 학생, 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 둘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849.2점인 학생의 영어 등급은 2등급이고 849.13점 학생의 영어 등급은 4등급이었어요. 그럼 이때 이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두 학생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백분위 평균을 비교해보면 영어 2등급인 학생의 경우에는 75.7이었는데 영어 4등급인 학생의 경우에는 82.2로 그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이 평균 백분위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거지만 아무튼 전남대 정시에 있어서 영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은 1,041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272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범계열과 예체능을 제외하면 모집 단위마다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어요. 또 새로운 모집 단위가 신설되는 것도 원래 있던 학과의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데 일조했죠. 올해 가군에서 반도체 융합과와 나군 에너지공학과가 신설되는데 각각 60명과 40명을 새로 선발합니다. 학과 이름을 보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만한 학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모의 지원상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인지 예상되는 입시 결과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지원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면 어쩌면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학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충남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5%로 매우 높습니다. 국어가 만점이라면 수학, 탐구, 영어 모두 4등급대여도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1로 구분된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이런 곳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를 모두 받아주긴 하는데요. 과탐에 10%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탄 선택자들이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의 제한이 다르지만 합격권에 있는 대부분은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이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서 80 사이의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글로벌 캠퍼스의 전체 선발 인원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신설되는 학과들과 없어지는 학과들이 있어요. 없어진 학과들은 인문계열의 독일어나 스페인어 통번역 같은 이런 학과들이고요. 신설되는 학과들은 반도체공학, 디지털 콘텐츠, AI 데이터 융합, 기후변화 융합, 투어리즘 웰리스, 파이낸스 AI 융합 이렇게 6개 모집 단위이고 인문세고, 자연세고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폐과되는 과들은 모두 인문계열이고 신설되는 모집 단위는 인문자연, 고르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계열이든지 간에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제한이 없고요. 또 가산점도 없어서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모의 지원을 보면은
올해 신설된 자연계열 학과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교차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권 내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반도체공에는 사탐 선택자가 22.5%가 있고요. 기후변화 융합과 AI 데이터 융합에는 무려 60% 가까운 사탐 선택자가 있어요. 학과 특성이 기계과나 화공과처럼 그렇게 벽이 느껴지는 학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외대에서는 이런 신설학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계열 학생분들도 이런 자연계열 학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설학과에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학교는 충남대와 다르게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33% 인원이 증가해서 527명을 선발하고요. 가군과 다군 위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이 527명 인원 안에는 야간학과 인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대는 야간학과를 정시 선발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인데요. AI 응용, 문학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인문 등 상당히 다양한 학과가 야간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선발 인원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야간 학과들의 입시 결과는 다소 낮은 편이죠. 주간, 야간 모두 개설하고 있는 학과들의 입시 결과를 평균 내서 비교해 보면요. 주간학과는 77 정도, 야간학과는 72 정도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야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낮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학생들은 인서울이라는 메리트를 야간학과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발 방법,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고요. 자연은 국어가 25%, 수학이 35%, 영어와 탐구는 모두 20%죠. 다만 상상력 인재학부는 3,6대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영역에 가중치를 더 크게 둡니다.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40, 30, 20, 10%를 반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정시 특징 등에 대해서 짚어봤지만 정시 지원 시에 더 중요한 건 경쟁 학생들 대비 내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아니면 또 지금 학생들의 지원 심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겁니다. 그건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더 정확한 합격 예측을 위해 여러 가지 로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